옛날 옛적 어느 마을에 헨젤과 그레텔이라는 남매가 살았어요. 어머니는 그들이 아주 어린 아기였을 때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숲속 오두막에서 아버지와 함께 살았죠. 아버지는 통나무를 자르는 일을 하시며 생계를 꾸려나갔고 동시에 두 남매도 돌봐야 했어요. 몇 년이 지나고 아버지는 일과 두 남매 돌보는 일이 힘겨워지자 새엄마와 결혼을 하기로 결심했답니다. 그 새엄마의 집은 원래 부자였어요. 그래서 그녀는 가난한 남편과 깊은 숲속에 쓰러져가는 작은 오두막에서 살아야 한다는 사실이 싫었죠. 더욱이 그녀의 의붓 자식들도 전혀 마음에 들지 않았어요. 추운 어느 겨울밤, 헨젤과 그레텔이 잠자리에 들려고 하자 새엄마와 아버지의 대화가 들렸어요. 이 겨울을 어떻게 나죠? 이젠 음식도 많지 않아요. 당신이 만약 이대로 애들을 떼내지 않으면 우리 모두 다 굶어 죽을 거라고요. 아빠는 무척 반대했어요. 싸울 필요는 없어요. 난 마음을 정했으니까 내일 바로 숲속에 저 아이들을 버리고 옵시다. 이것을 들은 그레텔은 울기 시작했어요. 헨젤은 그녀를 위로했지요. 걱정 마, 그레텔. 어떡하든 집으로 돌아오는 방법이 있을 거야. 그날 밤 헨젤은 몰래 나가서 주머니 속에 많은 조약돌을 주워 모아왔어요. 아침이 되자 식구들은 모두 숲을 따라 걷기 시작했어요. 아버지는 가족 소풍을 가는 것이라고 말씀하셨죠. 그들이 걷는 동안 누구도 눈치채지 못하게 헨젤은 조약돌을 떨어뜨리며 돌아오는 길을 표시해 두었어요. 그날 오후 아버지와 새엄마는 모닥불을 피우고서 헨젤과 그레텔에게 곧 돌아오겠다고 말하고는 숲속으로 사라져버렸어요. 물론 그들은 돌아오지 않았죠. 어둠이 깊어지자 숲에 사는 야생동물들의 무서운 소리가 여기저기서 들리기 시작했어요. 늑대의 끔찍한 울음소리에 헨젤과 그레텔은 몸을 떨며 달이 뜨기 전까지 모닥불 곁을 떠나지 않았죠. 그들은 달빛 아래 빛나는 조약돌을 따라서 집을 향해 걷기 시작했어요. 오빠 진짜 똑똑하다. 잘했어. 아이들이 집에 도착하자 아버지는 무척 행복해했고 동시에 무척 놀라워했어요. 새엄마도 행복한 척 연기했지만 그녀의 마음속 결심은 변함이 없었죠. 오히려 그들이 돌아와서 화가 났답니다. 3일 후 새엄마는 그들을 다시 떼내려고 애썼어요. 이번에는 밤에 헨젤과 그레텔의 방의 문을 잠갔어요. 그렇게 헨젤이 조약돌을 다시는 모을 수 없게 했죠. 하지만 헨젤은 무척 영리했어요. 이번에는 아침이 밝아오자 어젯밤에 주머니 속에 모아두었던 빵 부스러기를 숲속으로 가는 길에 떨어뜨리며 집으로 돌아올 수 있게 흔적을 남겨두었답니다. 저녁이 되자 아버지와 어머니는 핑계를 대고 가버려서 그들은 다시 숲속에 남겨지게 되었어요. 부모님이 돌아오시지 않는다는 걸 깨닫고는 헨젤과 그레텔은 어두워지기 전에 집으로 걸어가려고 했지요. 하지만 이번에는 그들이 남겨놓은 흔적을 찾을 수가 없었어요. 그 빵 부스러기를 새들이 모두 먹어버렸으니까요. 그레텔은 울기 시작했고 헨젤도 처음으로 희망을 잃는 것 같았어요. 이번에는 정말로 길을 잃고 만 거죠. 음식도 없이 무서움에 떨며 숲속에서 3일을 버텼어요. 셋째 날이 되자 그들은 눈처럼 하얀 새를 봤어요. 그 새는 아름다운 목소리로 지저귀었어요. 그들은 배고픔도 잠시 잊고 그 새를 따라 걸어갔지요. 그 새는 그들을 신기한 모양의 집 쪽으로 데려갔어요. 그 신기한 집의 벽은 맛있는 빵으로,
지붕은 케이크로, 창문은 캔디로 만들어져 있었고 온통 알록달록한 크림으로 덮여 있었어요. 그들은 이 광경을 믿을 수가 없었지요. 그 집은 엄청나게 맛있어 보였어요. 두 남매는 피곤한 것도 잊은 채 집으로 달려갔어요. 그들이 이 맛있는 집을 조금 뜯어 먹으려고 하자 안에서 어떤 목소리가 들렸어요. 누구니 내 집을 먹으려고 하는 게? 주위를 둘러보자 귀엽고 친절한 늙은 여자가 문에 있었어요. 두 남매에게 일어난 일들을 들은 그 여자는 매우 안타까워 집 안으로 들어오게 했지요. 집의 내부는 바깥과는 너무나 다른 모습이었어요. 어둡고 무섭고 음침한 느낌이 들었지요. 하지만 너무 배고프고 피곤했던 그들은 크게 신경 쓰지 않았어요. 그 늙은 여자는 맛있는 온갖 음식과 디저트를 가져다 주었고 두 남매는 처음 먹는 그 음식들을 먹었지요. 그날 밤 그들은 지금껏 가장 부드러운 침대에서 잠을 잤어요. 아침이 되어 두 남매는 잠에서 깼지만 그 여자는 없었어요. 그들은 여기저기 둘러보았지요. 복도 끝에 다다르자 작은 문이 보였어요. 문을 열어보니 그 작은 문 안에는 온갖 보석과 금으로 가득했어요. 그들은 무척 놀라웠어요. 헨젤은 안에 들어가 더 가까이에서 보고 싶었지요. 바로 그때 그 여자의 목소리가 들렸어요. 너희들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야? 그들이 뒤를 돌자 바로 앞에 마녀가 서 있었어요. 알고 보니 그 할머니는 케이크와 사탕으로 덮인 그녀의 감옥으로 아이들을 유혹하는 마녀였어요. 그들이 도망가려 했지만 문이 잠겨 있었죠. 마녀는 헨젤의 머리를 잡아당겼고 우리에 가두어 버렸어요. 그리고는 그레텔을 부엌으로 데려갔죠. 내 오빠는 너무 말랐어. 네가 요리를 해서 오빠를 살찌우도록 해라. 토실토실해지면 맛있게 먹어줄 테니. 그리고 너는 절대 음식을 먹지 말아라. 음식은 모두 네 오빠만 먹이도록 해. 다른 방법이 없었던 그레텔은 그녀의 말대로 했어요. 하지만 다행히도 헨젤은 영리하고 현명했죠. 그는 그 마녀를 속이기로 했어요. 매일 밤 마녀가 잠들었을 때 그는 우리 안에 구멍을 팠어요. 매일 아침 마녀는 헨젤이 얼마나 살이 쪘는지 혹은 안 쪘는지 확인하고 싶어 했죠. 그러나 헨젤은 동생이 해준 어떤 음식도 먹지 않고 대신에 그 음식들을 그가 만든 구멍 속으로 집어넣었어요. 마녀는 그레텔에게 더 많이 요리하라고 시켰어요. 마녀는 참을 수 있을 때까지 며칠을 기다렸죠. 뚱뚱하건 말랐건 이젠 신경 안 써. 헨젤 파이가 먹고 싶으니까. 하며 그레텔에게 갔죠. 빵이 충분히 익었는지 오븐을 한번 보려무나. 공포에 떨던 그레텔 역시 오빠만큼 현명한 소녀였죠. 마녀가 자신을 오븐 안에 넣을 것이라는 걸 알아챘으니까요. 저는 머리를 집어넣어서 빵을 볼 수 없어요. 그레텔은 징징거렸어요. 마녀는 그레텔을 밀치고 자신의 머리를 집어넣어 안을 들여다보았지요. 그레텔은 온 힘을 모아 오븐 속으로 마녀를 밀어넣고는 문을 닫았어요. 그레텔은 마녀가 숨겨놓은 키를 찾았어요. 그녀는 헨젤에게 달려가 그를 바로 풀어주었어요. 오븐의 화염이 온 집을 덮기 시작했어요. 헨젤과 그레텔은 불타는 집에서 빠져나와 숲속으로 도망쳤죠. 하지만 그들은 갈 곳이 없었어요. 잠시 후 그들은 강을 건넜어요. 한 거대한 백조가 그들을 한 명씩 강을 건너게 해주었지요. 주변을 둘러본 두 남매는 갑자기 이곳이 어딘지 알아차렸어요. 그들은 최대한 빨리 집을 향해 달려갔지요.
돌아온 아이들을 본 아버지는 무척 기뻤어요. 기쁨의 눈물을 흘리며 아버지는 새엄마가 그들을 숲속에 남겨두고 얼마 후 그녀의 집으로 돌아갔다고 설명해 주었어요. 그리고 자신이 아무리 찾아봐도 헨젤과 그레텔을 도저히 찾을 수가 없었다며 자신이 한 일을 후회하고 잘못했다고 사과했어요. 두 남매는 아빠를 무척 사랑했기 때문에 아빠의 잘못을 용서해 주었지요. 또 아빠를 위한 깜짝 선물도 기다리고 있었어요. 헨젤과 그레텔은 주머니 속에서 마녀의 집에서 갖고 온 금과 다이아몬드를 꺼내었어요. 아버지는 그것을 보고도 믿을 수가 없었지요. 그들에게 있던 모든 문제가 사라지고 이제부터 영원히 아주 행복하게 살았답니다. 옛날에 아들과 함께 사는 가난한 과부가 살았어요. 너무나 게으른 소년이었던 아들 잭은 일을 하지 않았죠. 그래서 그들은 항상 가난했어요. 엄마, 먹을 거 없어요? 배고파요. 그들은 점점 더 가난해졌어요. 더구나 더 이상 소에게 줄 먹이도 없었던 그들은 그들의 젖소를 팔아야 하는 날이 다가왔죠. 잭의 엄마는 아들에게 시장에 소를 데리고 나가 가장 좋은 가격에 팔아오라고 말했어요. 그리고 그 돈으로 먹을 것 좀 사라고 했죠. 그렇게 잭이 시장으로 가는데 이상한 노인을 만나게 되었어요. 그 노인은 잭의 소를 보고는 그에게 이렇게 말했어요. 안녕 얘야. 만약 네가 이 소를 준다면 대신에 내가 아주 귀중한 것을 주겠다. 그 말을 들은 잭은 무척 신이 났어요. 그 노인은 주머니에서 콩알 5개를 꺼냈죠. 콩을요? 하지만 이건 요술콩이라네. 처음에는 물론 믿지 않았어요. 하지만 그 노인은 계속 우겼죠. 이봐, 자넨 정말 착하고 좋은 친구 같은데 이 요술콩을 받게나. 절대 후회하지 않을 걸세. 한번 믿어봐. 잭은 그 노인의 말을 믿고 그에게 그 요술콩 대신 젖소를 주었어요. 그렇게 소와 콩을 바꾼 것이 행복했던 잭은 집으로 돌아왔어요. 엄마, 제가 뭘 받아왔는지 보세요. 무척 신나 보이는 잭을 보자 엄마는 젖소를 잘 팔아서 많은 돈을 벌어왔나 보다라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잭이 보여준 것은 고작 콩알이었죠. 엄마는 무척 화가 났어요. 그래서 정원에 그 콩알을 던지고 나서 잭에게 방으로 들어가라고 했어요. 너는 엄마가 나오라고 할 때까지 방에서 나오지 말거라. 오늘 저녁도 없을 거야. 아침이 되자 잭은 창밖에서 믿을 수 없는 것을 보고 말았어요. 잭은 방 창문에서 정말로 빨리 자란 줄기를 보게 된 거죠. 나무도 아니고 커다란 꽃도 아니었어요. 그저 요술콩 줄기였죠. 잭은 창문에서 커다란 콩나무로 점프했어요. 나뭇잎과 꼬인 덩굴을 사다리처럼 사용하여 콩나무를 기어 올라갔지요. 잠시 후 그는 모든 것이 훨씬 커 보이는 이상한 곳에 도착했어요. 그는 꽃으로 가득한 길을 보았는데 그 끝엔 큰 집이 있었어요. 잭은 그 집으로 가서 문을 두드렸죠. 그러자 어떤 여자 거인이 대답했어요. 혹시 뭐 먹을 게 있으신가고요? 그럼, 하지만 남편이 돌아오기 전에 가야 해.
남편은 어린아이 먹는 걸 아주 좋아하거든. 당연히 잭은 조금 무서웠지만 또 배고프기도 했어요. 그는 조금이라도 먹으려고 테이블에 앉았죠. 그런데 밖에서 은근한 목소리로 얘기하는 게 들렸어요. 비비보보지 어린아이 냄새가 나네. 날 것이든 이것든 질리지 않는단 말이야. 그 여자 거인은 잭을 불러 말했어요. 야, 얼른 오븐 속에 들어가 숨거라. 잭은 바로 오븐에 가서 숨었어요. 그 거인은 키친으로 들어와 코를 킁킁거렸어요. 어린아이 냄새가 난다. 무슨 말을 하는 거예요? 아마 어제 고양이한테 준 고기 냄새를 맡은 거겠지요. 저녁 식사를 마친 그는 그의 금을 세기 시작했어요. 잠시 후 그는 금 세는 것이 너무 피곤해서 잠이 들어버렸어요. 잭은 오븐에서 나왔지요. 그리고는 그 금가방을 챙겼어요. 그는 요술 콩나무 아래로 그 가방을 던졌어요. 그리고는 콩나무를 잡고 아래로 내려갔죠. 좀 전에 던졌던 금가방을 찾았고 집으로 곧장 달려갔어요. 금을 본 잭의 엄마는 무척 행복해했어요. 그날 이후 그들은 더 이상 가난하지도 또 배고프지도 않았죠. 하지만 몇 달의 시간이 흐른 뒤 그들에게 있던 금은 모두 없어져 버렸어요. 딱히 다른 방법이 없었기 때문에 다시 콩나무에 올라 그 거인의 집으로 들어갔죠. 그 거인의 부인은 이번에는 그를 조금 의심하는 눈치였어요. 지난번에 네가 왔을 때 우린 금을 잃어버렸어. 하지만 그래도 그녀는 그 소년이 불쌍해서 또 안으로 들였어요. 오래지 않아 거인이 집으로 들어왔어요. 비비보보지 어린아이 냄새가 나네. 날 것이든 이것든 질리지 않는단 말이야. 거인의 노래를 들은 잭은 오븐 속으로 다시 들어갔죠. 거인은 식사를 마치고 부인에게 치킨을 가져다 달라고 말했어요. 부인이 가져온 닭을 보자 그는 닭에게 알을 낳으라고 명령했죠. 그러자 그 닭이 황금알을 낳았고 잭은 무척 놀라워했어요. 그리곤 그 거인이 방으로 들어가 쉬고 있을 때 잭은 오븐에서 나와 닭을 가져갔죠. 그는 콩나무로 바로 내려갔어요. 황금알을 낳는 닭 덕분에 잭과 엄마는 다시 부자가 되었어요. 하지만 얼마쯤 시간이 지나자 잭은 다시 한번 그 행운을 갖고 싶었고 그래서 다시 콩나무로 올라갔어요. 이번엔 거인의 아내를 보지 못하고 그의 집 안으로 들어갔죠. 그는 큰 냄비 안에 숨었어요. 얼마 뒤 그 거인은 집으로 들어왔어요. 비비보보지 어린아이 냄새가 나네. 날 것이든 이것든 아무리 먹어도 질리지 않는단 말이야. 이번엔 그 거인의 부인이 잭을 잡기로 결심했어요. 근처에 아이가 있다면 분명 5분 안에 있을 거야. 잭이 다른 곳에 숨은 것을 몰랐던 거죠. 그 거인과 부인은 아이를 찾기로 결정했어요. 하지만 집안 곳곳을 아무리 뒤져도 아이를 찾을 수가 없었죠. 저녁 식사 후 그 거인은 테이블 위에 황금 하프를 놓았어요. 그리곤 연주하라고 명령했어요. 하프가 연주를 마치자 거인은 잠이 들어버렸어요.
그 순간 잭은 세상 그 어느 것보다 하프를 가져야겠다고 생각했어요. 그러기 위해 그는 자고 있는 거인의 무릎으로 올라가 테이블로 점프한 뒤 하프에게 갔죠. 그때 정말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요. 도와줘요. 하프가 소리를 지르지 뭐예요? 잭은 하프를 등에 메고 테이블로 점프했어요. 그때 거인이 깨어나 그를 쫓기 시작했죠. 잭은 콩나물을 잡고 최대한 빠르게 미끄러지며 내려갔어요. 그런데 그 거인이 따라왔어요. 집에 돌아온 잭은 엄마를 불렀어요. 엄마, 빨리요. 도끼 좀 갖다 주세요. 그들은 함께 그 콩나물을 베어내기 시작했어요. 마침내 그 콩나무와 거인이 큰 소리를 내며 땅 위로 떨어졌어요. 이제 그들은 살았어요. 엄마, 이제 안전해요. 그들은 이제 안전했지만 잭은 저지른 모든 것이 후회스러웠어요. 커져버린 욕심 때문에 그는 거의 삶을 잃었어요. 그래서 엄마에게 이제 다시는 훔치지 않겠다고 약속했고, 그 다음부터 잭은 아주 열심히 일했어요. 맞아요. 황금알을 낳는 닭도 그들을 도와주었고요. 그날 이후 잭과 엄마는 다시는 가난하지 않았어요.